예, 말씀하시죠. 이 발차기가 왜 태권도의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세계 발차기를 쓰는 무술들이 몇 개나 이거야. 어? 프랑스 사바테, 태권도, 무에타이, 카포에이라. 이게 4개거든. 정말로 그 초창기에 그 1920년대부터 얘기하자고. 그때 당시에도 발차기를 쓰는 무술들을 독자적으로 얘기할 때 이 4가지 범죄밖에 없다면. 근데 거리로 상관을 봐. 태국, 어? 프랑스, 브라질, 한국. 이 거리상으로 정말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고. 절대적으로 아니거든. 응? 첫째가 그거야. 첫째가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가 그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계속 발차기에 대한 증언들이 나와요. 해동죽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들 보면 발차기가 조선시대 때는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왜? 지 마누라까지 팔아먹거든. 노예 4개 해가지고. 그런 발차기에 대해서 그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최상위자는 정말 잘하는 사람 상투를 차고 하자는 다리를 차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이 발차기에 대한 이런 독특한 그런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고, 이제 때로는 이제 요즘에 각키라는 무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키가 전라남도 남원지방에 깍이라는 요리가 나와. 깍이라는 요리가 나중에 보니까 각키야, 각키. 각키인데 그것이 택견의 다른 이름이더라고.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평양에도 있었고 이 전라도 쪽에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폭넓게 택견이라는 기술, 발기술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 발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옳다는 거지. 그래서 태권도사를 이렇게 수정주의라든지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게 태권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태권도는 아니지 아니, 않느냐. 그렇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연히 태권도는 아닌데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태권도가 어디서 왔냐는 것이지 그게 태권도냐. 태권도가 어디서 왔냐를 보면은 딱이거든요. 태권도의 발차기가 올만한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전 시대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 시대에 뭔가 태권도에 그 후대에 영향을 줘서 태권도 발차기가 됐을 것이다. 아니면은 태권도는 그냥 없던 것이 빵 생겼을 것이다. 발차기가. 거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은 뭔가 영향을 있던 것이 그러면 그게 그 전에 태권도나 무술이나라고 사람 이게 조선시대 말에 태견이나 뭐 각키나 깍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무술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술 그냥 이제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해동죽지 같은 데서 보면은 이걸 금지를 시켰다는 걸 봤을 때는 미풍양수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사실 자체는 그것들이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택견을 배우러 갔을 때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택견을 딱 배우러 갔을 때. 그때 90년도 초반인데 89년도 사이 정도 되는 택견 91년도 사이인가 하여튼 갔는데 그 전에 택견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이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또 민족 고유의 무술 이런 거 택견 있다고 하니까 꼭 배워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식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림사 무술이나 뭐 이제 그 태극꽃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처음 보는 어떤 뭔가 좀 있음직한 뭔가 좀 복잡한 동작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맨날 보는 거예요. 그 어디서 봤냐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 80년도 초반이죠. 79년도 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오징어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때 깨금발 하면서 이제 한 달을 넘어 그때 그 동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태권에서. 그래서 뭐 딴죽 걸기, 뭐 낚시 걸기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는데 와 내가 그때 놀란 게 우리 어릴 때 친구들 저는 그 오징어 잘 못해가지고 그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어쨌든 잘 못해. 넘어지고 다리 걸어서 넘어지고 막. 그게 무술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닌 이제 어떤 신비한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충격을 받고 뭐냐면 아 그게 무술이구나. 그게 진짜 무술이야. 그 다음에 태권이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배우러 왔는데 내가 이걸 배운다면 이게 전통 무술인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익숙하던 것을 그러니까 내가 또 그 다음에 내한테 너무 친숙한 거라서 내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가치를 안 두고 내가 엉뚱한 데 찾았는데 그게 태권이라는 내가 그 어디 멀리서 찾으러 가던 태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었지만 지금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각기나 이런 것들이 무술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거는 태권도라는 무예가 어디서 왔냐 할 때 그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아니면 어디선가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태권도라고 하는 좀 이런 어떤 뭐랄까 굉장히 영향력 있고 이제 독특한 무술이 갑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게 갑자기 빵 생겼다 이거는 사실은 있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무술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생각이 어떤 무술이 지금 있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어떤 무술이 있었어야 되고 그 무술이 영향을 줬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가라데나 뭐나 해가지고 무술이 있어 어떤 그 전에 어떤 무술로서 존재하던 것이 아니면은 태권도에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모든 무술의 역사는 또 그 전에 무술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 그 전에 영원히 그럼 최초의 무술은 어떻게 생겼지? 최초의 무술은 어디선가 무술이 없는 데서 생겼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논리 연구가 이제 생기고 그래서.